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사전 교육출판사 제12 안연편 1장 안연이 배가 고파 가는 목소리로 인에 대해 묻는다. 공자왈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그대가 인함을 인정할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겠는가? 안연왈 청컨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여쭙겠습니다. 공자왈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안연왈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스승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2장 안회와 더불어 덕행 분야에서 뛰어난 제자인 중궁이 인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왈 밖에 나가 남과 사귈 때에는 큰 손님을 뵌 듯 경건하게 하고 백성을 부리는 등 나란 일을 할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 신중하게 하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아내가 말할 때 잘 들어두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중궁왈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3장 송나라 출신으로 언행이 좀 경솔한 제자 사마우가 인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왈 인한 사람은 말을 더듬는 듯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해가 잘 안 되어 다시 사마우왈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왈 말을 실천하기 어려우니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는가? 4장 수선공 출신 사마우가 이번에는 군자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왈 군자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습관처럼 다시 사마우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군자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왈 속으로 반성하여 허물이 없는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5장 언행이 경솔하기로 소문난 학생 사마우가 동료에게 신세 타령을 한다. 사마우왈 다른 사람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어요. 등을 토닥여주며 자하왈 일찍이 스승님께 나는 이런 말을 들었소.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유하고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군자로서 남을 공경하여 잘못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면 온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형제이다. 그러니 군자라면 형제가 없음이 어찌 걱정거리가 되겠소. 6장 48세나 어린 제자 자장이 앳된 목소리로 현명함에 대해 묻는다. 어린 제자의 질문을 대견스럽게 여겼기 때문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설명한다. 공자왈 물이 스미는 듯 은근한 참소와
피부에 닿는 절절한 하소연을 분별 없이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면 현명하다고 이를 만하다. 물이 스미는 듯 은근한 참소와 피부에 닿는 절절한 하소연을 분별 없이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면 원대하다고 이를 만하다. 7장.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는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더니 웬일로 정치에 대하여 물으니 기특하기도 하여 정치의 요체를 말해준다. 공자왈. 식량을 풍부하게 비축하는 것, 무기를 충분히 갖추는 것, 백성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치의 요체이다. 자공왈. 부득이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왈. 무기를 버려라. 자공왈. 부득이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왈. 식량을 버려라. 예나 요즘이나 나라나 사람이나 다 죽는다.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8장. 위나라 대부답게 위엄을 차리고 극자성왈. 군자는 실질적인 바탕을 갖추어야지 형식적인 꾸밈은 무엇하리요? 자공. 언어에 통달한 제자라는 소문답게 대답이 당차고 비유가 기가 막힌다. 자공왈. 애석하게도 옳지 않습니다. 군자에 대한 그대의 말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도 혀로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없소이다. 꾸밈이 바탕과 같으며 바탕이 꾸밈과 같은 것이요. 둘 다 중요한 것이요. 털을 벗겨낸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은 털을 벗겨낸 개나 양의 가죽과 다를 바 없소이다. 9장.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 제자 유약에게 묻는다. 애공왈.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유약왈. 어찌 백성의 부담을 줄여서 일할 세법을 쓰지 않습니까? 애공왈. 이할. 나는 그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일할 세법을 쓴단 말이오? 유약왈.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할 것입니까? 10장. 자장이 덕망을 높이고 미혹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묻는다. 매우 어린 제자의 질문이 가상하여 자상하게 답한다. 공자왈. 충성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정의로 나아가는 것이 덕망을 높이는 것이다. 사랑하면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죽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라면서도 죽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혹이다. 실로 부유해서가 아니라 다만 색다름을 취한 것일 뿐이다. 11장. 제나라 임금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다. 경공이 경제에 관심이 많음을 모르고 인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자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경공왈. 좋은 말씀입니다. 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식량이 많더라도 내가 어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소이까?
12장. 강의 중에 모처럼 자로를 칭찬한다. 나이가 많다고 뒤에 앉아 있는 자로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공자왈. 한마디 말로 옥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승낙한 일을 그냥 잠재워 두는 법이 없다. 13장.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자신을 높인다. 다들 좀 의아해한다. 공자왈.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만 못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반드시 송사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14장. 자장이 정치에 대해 묻는다. 어린 제자의 질문인지라 쉽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한다. 공자왈. 일이 없을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일을 행할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라. 15장. 군자론 강의는 끝없이 이어진다. 제자 사랑이 각별하다. 공자왈. 글을 널리 배우고 예법으로 품행을 다듬으면 또한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6장. 이번 시간에도 군자론 강의가 이어진다. 그래도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는다. 공자왈.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은 이루도록 도와주고 남의 사악한 점은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17장.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교육 문제에만 몰두하는데 하루는 권문세가인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공자왈.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올바른 모범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18장. 계강자가 도둑이 많음을 걱정하며 공자에게 그 대책을 물어본다.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공자왈. 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아니한다면 비록 상을 준다 해도 백성들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19장. 계강자,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물어본다. 계강자왈.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를 지키도록 이끌면 어떻겠습니까? 공자왈. 그대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찌 살인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대가 착한 정치를 베풀고 싶어 하면 백성들도 착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의 덕행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행은 풀잎입니다. 풀잎에 바람이 불면 풀잎은 반드시 고개를 숙입니다. 20장. 48세나 차이가 나는 어린 제자의 질문을 받고 기특하고 가상하여 자상하게 말해준다. 사제의 모습이 참으로 다정다감하다. 자장왈. 선비가 어떻게 하면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왈. 무엇인고? 자네가 말하는 통달한 사람이란? 자장왈. 나라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며 집안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는 것을 말하옵니다. 공자왈. 그것은 소문난 사람이지 통달한 사람이 아니란다. 무릇 통달한 사람은 질박하며 정직하고 정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깊이 살피고 얼굴빛을 잘 관찰하여 생각해서 자기를 낮춘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 나가서도 통달하게 마련이며 집안에 있어도 통달하게 마련이다.
무릇 소문난 사람이란 얼굴빛은 어진 척하지만 행동이 딴판이며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잘못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나라에 나가서도 소문나게 마련이며 집안에 있어도 소문나게 마련이다. 21장 농사일에 능한 어린 제자 번지가 스승을 모시고 제단이 있는 무라는 곳을 거닐다가 느닷없이 좋은 질문을 하여 스승을 놀라게 한다. 번지왈 덕을 높이 쌓고 사악함을 바로잡고 미혹을 분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자왈 참 좋은 질문이로고. 이를 먼저 생각하고 어둠을 뒤로 하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의 나쁨은 공격하고 남의 나쁨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사악함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분노로 자신을 망치고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이 아니겠느냐. 22장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는지 계속 질문을 한다. 번지왈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공자왈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왈 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공자왈 사람을 아는 것이다. 번지 알듯 말듯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공자왈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두면 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다. 번지 물러나가다 문학에 뛰어난 선배 자하를 만나 그에게 물어본다. 번지왈 좀 전에 선생님을 뵙고 지에 대하여 여쭤보았더니 선생님께서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두면 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하왈 참으로 심오하구나 선생님 말씀이. 옛날에 순임금이 천하를 거느릴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고요를 천거하자 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멀어졌단다. 옛날에 탕임금이 천하를 거느릴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이윤을 천거하자 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멀어졌단다. 23장 자공이 처자와 어떻게 하면 벗을 잘 사귈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공자왈 진심으로 말하여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만두어서 스스로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4장 증자가 자기 학생을 모아놓고 군자론을 강설한다. 수준이 스승 못지않다. 증자왈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하여 인을 가꾼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